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 이건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와인의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와인의 채널은 온 트레이드하고 오프 트레이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온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 우리는 이걸 줄여서 호레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트, 백화점,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편의점,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보통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와인의 어떤 구분에 있어서 이제 온 트레이더랑 오프 트레이드를 구분한 일은 좀 거의 없었어요. 이 와인은 뭐 온 트레이드 전용이다. 이 와인은 뭐 오프 트레이드 전용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보자면 뭐 이 와인은 오로지 수입을 이제 호텔하고 레스토랑을 위해서만 수입을 하게 된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트 와인, 뭐 이런 건 조금 있긴 했지만, 뭔가 와인에 있어서 그게 큰 구분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아이폰 덕분에, 정말 이 아이폰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 검색이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힘들게 노트북을 켜고 이제 뭐 네이버로 들어가서 찾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찍게면 이제 라벨을 찍어도 바로바로 이제 정보가 흘러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와인에 대한 정보를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는 수준에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이제 어떤 단어를 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이 쭈르륵 나오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 부분이겠죠.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보가 정말 뭐 2, 3분도 안 돼서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특히 와인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파는 와인을 이제 레스토랑에서 팔게 되면은 리스크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뭐 어떤 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와인을 내가 이제 마트 가격이 한 10만 원이라고 치죠. 10만 원을 치는데 이거를 레스토랑으로 옮기게 되면은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희석이 되겠죠. 뭐 와인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세제도 팔고, 그다음에 뭐 TV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팔기 때문에, 큰 매장을 갖고 있더라도 뭐 거기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부분이 굉장히 효율화돼 있고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마진 구조가 엄청나게 박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인에서 한 10%밖에 못 남겨도 뭐 세제나 이런 거에서 20% 30% 남기면은 마트는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그 호텔은 뭐 숙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의 음식 매출하고 그다음에 와인 매출에 딱 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구조죠.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와인을 픽업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면 이제 와인 바로 마실 수 있는 구조인데, 레스토랑, 호텔 같은 경우는 소믈리에라는 게 또 있죠. 소믈리에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또 와인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맞추고 이제 서클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레스토랑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15만 원에서 18만 원은 받아야 이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상충이 되거든요. 여기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이런 레스토랑에서 가지는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트의 마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캔커피를 사면 싸죠. 스타벅스 캔커피 한 1,500원, 2,000원이면 싸죠. 그거는 이제 되게 그 유통구조의, 오프 트레이드의 유통구조에 효율화되어 있는 그런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캔커피니까. 그러니까 공산품인데 이제 굳이 이거를 막 뭐 바리스타가 이제 커피를 내리고 이런 행위가 없이
완벽하게 딱 나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를 거쳐서 수많은 이제 그 편의점에 납품이 되고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오프트로이드인 거고, 근데 스타벅스를 이제 만약 스타벅스 R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주문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걸 또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커피를 내려서 서브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그 집약돼 있는 월세나 아니면 여러 판매 관리비 같은 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캔커피로는 스타벅스를 1,500원에 팔 수는 있어도 그 커피숍에서의 커피로는 1,500원에 팔 수 없는 구조가 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와인을 단순히 그냥 마트에 진열을 해서 판매하는 구조라고 하면은 마진 구조를 박하더라도 한 30% 정도 붙인다고 하긴 하지만 한 10만원에 팔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레스토랑에 갖고 와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부대적인 비용들, 특히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정보의 시대잖아요. 아이폰의 시대죠. 검색을 했어요.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돈을 어느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와인을 시켰어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띡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마트 가격인 거죠. 이 와인이 예를 들어서 이 와인이 마트에서 10만원에 팔린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좋은 호텔이나 아니면 좋은 이제 레스토랑에 왔어 했는데 한 20만원에 파는 거예요. 18만원, 2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님 입장에서 기분이 확 상할 수 없죠. 내가 이걸 마트에 살면은 10만원이면 사는데 이걸 내가 18만원, 20만원 주고 이걸 먹어야 돼 여기서? 근데 거기에 녹여져 있는 이제 레스토랑 인테리어 값이라든지 아니면 소믈리에 어떤 서비스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간과를 많이 하시죠. 근데 보통 이거 그 자리값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마트에서 10만원인데 이 생각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똑똑한 수입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아이폰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때 3G, 지금 5G죠. 그때 3G였기 때문에 정보를 검색해도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모바일로 잘 뜨지도 않고. 근데 지금 시대는 완전히 변했죠. 언제든지 내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구글,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또 정보의 양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마트에서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가격에 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이제 딱 툭툭툭 치면은 이 마트 10만원짜리네? 그러면은 레스토랑에 내 20만원 내고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 그러면 더 빠게 치는 거죠. 더 일을 받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똑똑한 수입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온 트레이드 전용, 요거는 오프 트레이드 전용.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오프를 거의 안 하니까 마트를 아예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보통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이렇게 납품이 되기 시작하는데, 전략을 가지는 거죠. 그런 가격 비교가 점점 이렇게 쉬워지는 시장에서 이 와인의 어떤 볼륨을 늘리려고 마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사를 만든 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카페 전용 수입 품목을 A라고 만들고, 마트, 특히 백화점 마트, 특히 마트용 와인을 B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쭉 수입하면 호레카용, 온트레이드용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트용은 이쪽으로 분리를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량 생산으로 만드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트 쪽으로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볼륨 퍼포먼스라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마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볼륨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와인이 내가 1년에 10만 병을 팔아야겠다 그러면 일반 레스토랑에 죽었다 깨나도 몇백 개를 모아봤자 10만 병을 못 파는 구조거든요. 근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칭 표현으로 이제 때려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코스트코는 거의 파레트로 들어가죠. 파레트로 들어가게 되면 10만 병 1년에 빼는 거 정말 우습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있었던 수입사에서도 좀 저가의 마트 와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10만 병을 뺐는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굉장히 가격 카테고리가 저렴해야겠죠. 저렴해야 이제 많은 마트나 그다음에 뿌려줄 테니까. 그 대신에 레스토랑에서는 조금 부티크하고 조금 이제 작은 생산자,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는 생산자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하는 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 마트리스트랑 백화점 리스트, 마트리스트랑 이제 호텔 레스토랑 리스트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수익사가 좀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가 이제 정보의 접근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개 판단하는 건 그렇고 굳이 내가 이제 마트에서 10만원짜리 하는 걸 우리 레스토랑에 가져와서 20만원 구조에 팔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최대한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좀 이렇게 셀렉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안 알려지고 국내 많이 안 알려지고 그리고 희귀하고 좀 재밌고 맛있는 와인들을 셀렉팅을 하는 그런 레스토랑, 호텔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이건 있죠. 다양성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좀 박수를 줄 만한 입장인 거고 대신에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 이거 나 모르는 와인인데 이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약간 내가 20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쓰더라도 내가 이 와인 정말 잘 고르는 건가? 안 고르는 건가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가지기 때문에 좀 계속 안전한 걸로 가고 싶어요. 내가 먹어봤던 거 안전한 거 가고 싶은데 또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리스트, 그 호텔 리스트는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소믈리에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 고객의 입맛에 맞는 거를 좀 기억해 놓고 있다가 좀 추천을 하고 그 고객의 예산에 맞게 와인을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와인을 잘 열어주고 맛있게 즐길 수 있게 음식하고 와인하고 페어링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소믈리에 역할인데 그런 소믈리에 분들은 좀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내 입맛을 딱 맞춰줄 수 있는 소믈리에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발전 뭔가 방향성을 우리 업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업계 자체가 이제 온 트레이드 전용 수입사 그리고 오프 트레이드 전용 수입사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오프 트레이드를 좀 꽉 잡고 있는 이제 S죠.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요 온 트레이드 쪽으로 되게 넘어오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꽉 잡았으니까. 왜냐면 이제 둘마트라고 하는 좀 강력한 유통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내가 다 먹었으니까 여기로 넘어가겠다. 이제 온 트레이드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온 트레이드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도를 하려는 수입사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량이 안 나와요.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와이너리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볼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은 이제 메인은 온 트레이드, 호텔, 레스토랑, 카페로 가면서 한두 브랜드씩 좀 이렇게 오프 트레이드에 맞는 걸 갖고 오는 시도를 하는 수입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뭔가 뒤죽박죽인 상태로 가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기분 상하지 않게 내가 마트에서 먹던 거를 레스토랑에서 먹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제대로 된 소믈리에만 만난다면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다양한 와인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유명한 와인들 예를 들어서 몬테스 알파, 빌라 M, 1865 예전에는 레스토랑에서 많이 먹긴 했지만 지금은 안 마시죠. 네. 내가 3만원짜리, 4만원짜리인데 여기서 레스토랑에서 7만원, 8만원짜리면 배가 아파요. 솔직히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뭔가 대중성 있는 브랜드들은 이제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좀 빠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와인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이제 와인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온트레이드랑 호레카, 호텔, 레스토랑, 카페랑 오프트레이드, 편의점, 마트, 백화점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확대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프리미엄 쪽으로 갈 거예요. 좀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고 생산량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부티크한 그런 스타일로 갈 거고, 여기는 오프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마트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가형으로 갈 거예요. 이제 실제로는 예고 있었죠. 신세계의 S에 이제 4,900원짜리인가 그 와인 도스파스코스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왜냐면 굉장히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을 마시는 것도 조금 점점 이제 양극화가 될 거예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은 좀 특이하게 부티크 와인샵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하여튼 이 호텔하고 레스토랑이 먹는 구조로 갈 거고, 조금 이제 이제 와인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주 맥주를 먹다가 와인을 넘어오신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마트 채널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점은 잘 모르시면 많이 마시자, 이런 거겠죠. 아무튼 쓸데없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